진짜 영어, 영어혁명 반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요한입니다. 오늘은 문장론 중에서 간접 의문문 만드는 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의문문은 회화에서 필수적으로 많이 쓰이며 종류도 많고 공부할 것도 많은 분야인데 그 중에서도 간접 의문문은 학습자들이 특별히 어려워하는 분야입니다. 영어 문장의 이해와 구사가 자유로워지는 문장론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가지고 싶으신 분은 이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이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앞에서 배웠던 모든 의문문들을 직접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간접 의문문이란 무엇일까요? 간접 의문문은 잘 모르는 사람이나 윗사람 등에게 예의를 갖춰서 무언가 안내 또는 정보를 구할 때 쓰는 정중한 의문문이나 질문하는 내용이 하나의 문장, 즉 절일 때 쓰는 의문문을 가리켜서 간접 의문문 이렇게 부릅니다. 이 간접 의문문은 문형이 복잡하고 단어 배열 순서도 일반 의문문과는 좀 다릅니다. 따라서 잘 알아두어야만 일반 의문문과 혼동되지를 않습니다. 다음 예들을 보고 간접 의문문이 직접 의문문과 다른 점들을 확실히 구분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문장들을 한 문장으로 합친다면 A, B, C 예문 중 어떻게 될까요? 여기 보니까 A번 예문에 I don't know가 있고요. B번 예문에 Who are you?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 두 문장을 하나로 합친다면 일단 접속사 노릇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인가를 찾아봐야 되는데 B번을 보니까 Who are you? Who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부분만 해석을 해보면 Who are you? 너는 누구니? 이런 얘기죠. 이렇게 해석을 해보니까 이 who가 의문사로 해석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구와 절을 배울 때 의문사는 명사절 노릇하는 종속절을 인도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두 문장을 합하게 된다면 I don't know 이쪽 절은 주절이 되고 Who are you 이쪽 절은 종속절이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의문사가 이끌고 다니는 종속절은 그 절의 어순이 어떻게 된다고 우리가 배웠습니까? 의주동이 된다고 배웠죠. 그래서 결국 앞에는 I don't know를 쓰는 것은 알겠고 이제 이 who are you를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이 문장의 형태가 결정이 되겠죠. 그러면 A번 예문 살펴볼까요? I don't know who are you 했는데 이것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일단 이것은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정답이 될 수가 없는가 하면 일단 이 I don't know는 주절이 되고 who are you는 종속절이 되겠죠. 그런데 주절이 지금 무슨 문입니까? 서술문이죠. 그리고 종속절은 의문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절과 종속절이 서로 합해졌을 때에는 그 문장의 특징은 주절이 결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절은 주인 노릇하는 절이고 종속절은 종 노릇하는 절이니까 당연히 그 절의 특징은 주인 노릇하는 절의 마음대로 하겠습니까? 아니면 종 노릇하는 절의 마음대로 하겠습니까? 당연히 주인 노릇하는 이 주절의 마음대로 하겠죠. 그래서 주절의 특징이 이렇게 서술문인 까닭에 A 문장과 B 문장을 합친 문장도 결국은 서술문이 되어야 하는 까닭에 A 예문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B번 예문은 어떨까요? I don't know who are you 그대로 그냥 갖다 붙여놓고 서술문만 만들었죠? 이것도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지금 여기서 이 who는요 이 문장이 이 형식으로 된 의문문인데 비동사 뒤에 이렇게 대명사가 있으니까 이것은 보어입니다. 그러면 주어는 어떻게 될까요? 주어는 you고요. 이런 경우에는 원래는 서술문으로 보면 이 문장은 you are who였습니다. 그런데 이 문형이 왜 이렇게 만들어진 거냐면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자세히 배운 것처럼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에서는 의문사가 가장 궁금한 말이니까 가장 중요해서 가장 앞으로 나가고 동사가 비동사라서 또 앞으로 하나 나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어 앞에 두 단위가 나가다 보니까 who are you가 된 것인데 이것이 주절과 종속절의 순서대로 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의문사 주어 동사 꼴이 돼야 되니까 who you are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C번 같이 I don't know who you are 이렇게 써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뜻은 주부술부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나누면 나는 네가 누구인지 모른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되었을 때에
이러한 어순으로 만들어진 이런 문장을 비록 이렇게 서술문 어순이지만 이것을 간접 의문문 어순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주절을 의문문으로 바꾸게 되면 이것이 간접 의문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C번 예문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자신감을 기르기 위해서 몇 개 더 해보지요. 다음 두 문장을 하나로 합쳐보세요. A번 예문 He doesn't know who am I. 두 개를 하나로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He doesn't know 그 다음에 who I am이 되겠죠. 그 다음에 B번 Tell her plus where is he를 하나로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Tell her where he is가 되겠죠. 그래서 의주동이 돼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C번 예문은 Tom knows와 which is right을 하나로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혹시 Tom knows which right is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틀립니다. 왜냐하면 right는 여기서 보고요. 결국 형용사기 때문에 주어가 될 수가 없는 말이에요. 이 문장에서는 실제로 주어가 which가 주어이고요. 주어이면서 의문사라서 접속사 노릇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그냥 Tom knows which is right이라고 쓰고 맨 뒤에 점을 찍어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다음 두 문장들을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보면 어떻게 될까요? I think라는 문장과 He can't speak English라는 문장을 하나로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또한 he supposed라는 문장과 I didn't do my homework 이라는 문장을 이렇게 하나로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보니까 이거는 그냥 서술문이니까 여기다가 접속사 대신 하나 붙여줘가지고 그냥 연결해주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지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은 두 문장을 합치면 이렇게 될 것이라고 아마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번 볼까요? 1번은 I think that he can't speak English. 2번은 he supposed that I didn't do my homework. 혹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얼핏 보면 이게 맞는 것 같지만 여기에는 심각한 오류가 있습니다. 무슨 오류가 있는가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를 보니까 주절은 긍정문이고 종속절은 부정문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문장을 부정문으로 만들려면 조금 전에도 제가 얘기한 것처럼 주절을 부정해서 부정문을 만들어야지 이렇게 종속절을 부정해서 부정문을 만들면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장의 특징은 주절이 결정을 해야지 종속절이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것은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합쳐서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이 두 문장은 전부 다 주절은 긍정문으로 하고 종속절을 부정문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비문이 되고 실제로는 이렇게 1번 문장은 I don't think that he can speak English 이렇게 쓰고 2번 문장은 He didn't suppose that I did my homework 이렇게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긴 보니까 주절을 부정했고 종속절은 긍정문으로 썼죠. 예, 이렇게 써야만 이 문장이 두 절을 제대로 합친 정문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 경우에 이 두 문장들을 번역해 보면 1번 문장의 경우에 주부술부 don't 앞에 자르고 can 앞에 자른 다음에 이렇게 주어끼리 점프해서 넘어가서 거꾸로 올라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뜻이 나는 그가 영어를 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지요. 2번은 He didn't suppose that I did my homework. 여기서도 didn't 앞에 자르고 did 앞에 잘라서 이렇게 넘어가서 올라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뜻은 그는 내가 내 숙제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 접속사 that은 원래는 붙여주는 게 맞지만 회화에서는 보통 생략하고 말을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다면 다음의 경우는 또 어떨까요? A번 예문 보겠습니다. Do you know라고 하는 문장과 Who is the criminal 이라는 문장을 한 문장으로 합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Who is the criminal 이라는 문장을 보니까 일단 의문사가 있는 이형식 의문문입니다. 그런데 비동사 뒤에 있는 말이 the criminal, 범인이라고 하는 의미의 명사입니다. 이렇게 비동사 뒤에 명사가 있을 때의 의문사는 문장 요소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 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장을 원래의 서술문으로 바꿔보면 The criminal is who가 됩니다. 그런데 이 두 문장을 합치기 위해서는 이 서술문을 절로 만들어야 하니까 이 경우에는 이 서술문의 어순이
who the criminal is가 되겠지요. 그래서 이제 이 A번 문장과 B번 문장을 하나로 합치면 이렇게 밑에 있는 문장과 같이 Do you know who the criminal is?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의 뜻은 자, know 앞에 자르고 그 다음에 is 앞에 자릅니다. 그래서 주어 you에서 the criminal이라는 주어로 점프하고 올라가면 되겠죠. 그래서 그 뜻은 너는 범인이 누구인지 아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경우에 이 의문문에 대한 대답은 주절인 do you know, 즉 아느냐라는 말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아는 경우에는 yes I do, 모르는 경우에는 no I don't처럼 대답을 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do you know who the criminal is? 너 범인이 누군지 아니? 이렇게 물어본다면 알 경우에는 yes I do, 예, 전 알아요, 이렇게 대답을 하고 모를 경우에는 no I don't, 아니요, 전 몰라요,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에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설명한 바와 같이 이와 같은 주절 플러스 의문사 플러스 제2 형식의 종속절 형태의 간접 의문문에서는 앞에서 배운 제2 형식 단독으로 쓰이는 직접 의문문의 경우와 똑같이 who, what, which 등 의문 대명사가 명사나 대명사와 함께 쓰이면 모두 보어가 됩니다. 이는 보어가 질문에서 제시된 주어를 소개하는 말이며 궁금한 내용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B번 예문을 볼까요? Does he know라는 문장과 which is the right answer라는 문장을 하나로 합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보니까 의문사가 있고 그 다음에 동사가 비동사인 이 형식 의문문입니다. 그래서 이 비동사 뒤에를 보니까 the right answer라고 하는 명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의문사 which는 보어가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문장을 서술문으로 바꿔보면 이렇게 the right answer is which 이러한 형태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문장을 하나로 합치게 되면 이 아래와 같이 Does he know which the right answer is?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 주, 동이 되었죠. 그래서 이 문장을 해석을 해보면 know 앞에 자르고 그 다음에 is 앞에 자른 다음에 주어 내려가고 올라가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는 맞는 답이 어느 것인지 알고 있니?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 경우에도 Does he know which the right answer is? 라고 하는 간접 의문문에 대해서 대답을 한다면 이 주절인 Does he know? 즉 그가 아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인 까닭에 알 경우에는 Yes he does, 모르면 No he doesn't 처럼 대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Does he know which the right answer is? 걔는 맞는 답이 어느 것인지 아니? 이렇게 물어본다면 만약에 알 경우라면 Yes he does, 예, 그는 알아요, 이렇게 대답을 하고 만약에 모를 경우 라면 No he doesn't, 아니요, 그는 몰라요,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C번 Do you think? 라는 말과 Who is the criminal? 이라는 말을 하나로 합치라는 얘기인데요. 여기도 보니까 비동사 뒤에 the criminal, 즉 범인이라고 하는 뜻의 명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who는 보어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 비문장을 서술문으로 바꿔보니까 오른쪽과 같이 the criminal is who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두 문장을 하나로 합쳐서 의문문을 만들어 보니까 Who do you think the criminal is? 라고 하는 의문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을 써놓고 보니까 아까하고 뭔가 어순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자, 여길 보니까 이게 지금 만든 예문이고요. 이것이 아까 배웠던 A, B번 예문 중에 A번 예문입니다. 자, 여길 보니까 Do you know라고 하는 주절에다가 의주동을 붙여서 Who the criminal is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만든 의문문입니다. 이 문장은 이렇게 된 것을 알겠는데 얘는 도대체 갑자기 어떻게 해서 중간에 이렇게 있던 의문사가 문장의 머리 앞으로 튀어나갔을까요?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거냐? 일단 이 문장들은 이렇게 생겼든 일단 주절이 의문문이기 때문에 주절과 종속절을 합한 문장도 의문문이 됩니다. 그런데 이 문장은 알겠어요. 자, 이렇게 주절이 있고 그 다음에 목적어 자리에 의주동의 형태로 되어진 의문사 절을 집어넣어서 간접 의문문을 만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바로 그 간접 의문문 어순 맞지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도대체 얘는 갑자기 왜 중간에 있던 이 접속사 노릇하던 의문사가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갔을까요? 이러한 부분이 지금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과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이 만나서 하나의 의문문이 될 때에는 항상 그 문장에 사용된 동사의 성질에 따라서 의문사의 위치가 달라집니다. 그 이유는 물론 문장이 의문문이므로 강의 우선, 중요 어순의 원리에 따라서 궁금한 부분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 어순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A와 B는 아느냐 모르느냐에 중점을 두고 묻는 말이기 때문에 아느냐라는 말은 앞으로 나오고 의문사가 뒤로 갔지만 지금 본 C의 예문은 주절의 동사가 생각하다라는 개념을 가진 동사이기 때문에 그 주어가 이미 생각했을 것을 전제로 해서 그 생각한 대상이 누구인지에 중점을 두고 묻는 말이라서 그 궁금한 부분인 의문사가 앞으로 나온 것입니다. 따라서 위에 간접 의문문 C에 대한 대답은 다음과 같이 해야만 합니다. 여기 보니까 Who do you think the criminal is가 되었죠. 너는 범인이 누구라고 생각하니? 지금 알고 싶은 내용이 누구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답은 누구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대답을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누군가 생각에 집히는 사람이 있으면 I think it is that man. 나는 범인이 저 사람이라고 생각해. 이렇게 대답을 하고 만약에 생각에 집히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I don't know who the criminal is. 나는 범인이 누구인지 모르겠어. 이렇게 대답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내용이 달라요.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배웠던 A, B 예문 같은 경우는 아느냐 모르느냐를 물어봤을 뿐이에요. 즉 사건 발생 여부를 물어봤으니까 yes, no가 필요하지요. 그러나 여기서는 상대방이 생각을 했을 것을 전제로 해놓고 그 생각한 대상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기 때문에 알고 싶은 내용이 누구인 까닭에 그 누구에 대해서 이렇게 서술적으로 대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yes, no를 쓰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이러한 경우의 예를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oes he suppose라고 하는 문장과 which is the right answer라는 문장을 하나로 합쳐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도 보니까 의문사가 있는 이 형식 의문문인데 이 경우에도 비동사 뒤에 the right answer라고 하는 명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위치는 보호가 되겠죠. 그래서 이 의문문을 서술문으로 펴서 보면 the right answer is which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절로 바꾸면 의주 동이 돼야 되니까 which the right answer is가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붙이려고 보니까 동사가 suppose입니다. 자, 이 suppose라고 하는 동사는 어떠한 개념이냐? 이것도 추측하다, 생각하다라는 개념이죠. 이렇게 동사의 내용이 생각하다, 추측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동사일 경우에는 이렇게 의문사를 원래의 자리에서 문장 맨 앞으로 보내서 이것이 궁금하기 때문에 이것을 물어보는 것이 이런 형태로 생긴 의문문의 핵심적인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the right answer 앞에 which가 왔을 것인데 여기에서 보니까 주절의 동사가 suppose, 즉 생각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인 까닭에 그 접속사 노릇하던 의문사 which를 문두로 보내서 이렇게 문장 맨 앞에 놓고 물어보는 형태로 되어진 문장이 되어서 이렇게 which does he suppose the right answer is 라고 하는 형태의 문장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맞는 답이 어느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돼서 이 문장이 만들어졌는데 결국 아까와 같이 do you know 식으로 되어진 문장들은 의문사가 없는 간접 의문문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who나 which 같은 의문사가 문두로 나간 형태의 이러한 문장은 의문사가 있는 간접 의문문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때는 또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당연히 이 위치를 알아들을 수 있도록 대답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which does he suppose the right answer is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이 대답을 하는 사람이 이 질문자가 말한 그 남자가 뭔가 추측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이 밑에와 같이 He supposes it is number 3. 그는 맞는 답이 3번이라고 생각해.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고요. 자, 만약에 대답하는 사람의 생각에 이 질문자가 말한 그 남자가 맞는 답이 어떤 것인지 모른다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He doesn't know which the right answer is. 즉 그는 맞는 답이 어느 것인지 몰라 처럼 대답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때의 주절의 본동사가 know, hear, ask, tell과 같이 주어의 지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들이 오면 그 목적어에 해당하는 내용의 발생 여부를 모르는 경우라서
그 발생 여부의 질문을 위해서 그 간접 의문문을 A, B처럼 만들고 주절의 본동사가 think, suppose, believe, imagine, consider, fancy, guess 등의 생각을 나타내는 동사들이 온다면 이때에만은 그 생각한 내용의 질문을 위해서 그 간접 의문문을 C나 D처럼 만들게 됩니다. 이 7개의 동사들은 반드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이 동사들을 외우는 방법은 자 여기 보니까 think, suppose, believe, imagine, consider, fancy, guess 이렇게 되죠. 이것을 머리 글자만 따서 think, believe, confess, guess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think, believe, confess, guess 이렇게 외우시기 바랍니다. 이 동사들은 대단히 중요한 동사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간접 의문문은 앞쪽에 do you know, would you tell me, could you tell me, may I ask 등을 붙이고 그 뒷부분인 목적어 자리에다가 묻고 싶은 내용을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 순으로 즉 의주동의 순으로 명사절을 만들어 붙여서 완성을 합니다. 다음에 여러 경우의 예문들을 보고 직접 의문문과 간접 의문문의 문형의 차이점과 의미상의 차이점을 서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표에 보니까 예문이 두 가지로 나눠져서 나오는데요. 왼쪽에는 직접 의문문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간접 의문문이 나옵니다. 직접 의문문은 일반적인 질문을 할 때 쓰는 말투이고 간접 의문문은 정중한 질문을 할 때 쓰는 말투입니다.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보실까요? A번 예문 볼까요? What time is it now? 지금 몇 시입니까? 이러한 말투는 우리가 서로 아는 사이에 보통 쓰는 말이지요. 자, 그런데 A번 예문 보겠습니다. Do you know what time it is now? 지금 몇 시인지 혹 아십니까? 이런 말투는 우리말로 생각을 해봐도 상당히 정중한 말투 맞죠? 이렇게 간접 의문문은 정중하게 자기가 알고 싶은 정보나 안내를 구할 때 쓰는 의문문인 것입니다. B번 예문 볼까요? Who is that man? 저 남자 누구죠? 이런 얘기죠. 자, 그랬을 때 이것도 아는 사람 사이에 쓰는 말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접 의문문인 B번을 보니까 Would you tell me who that man is? 저 남자분이 누군지 좀 말씀해 주실래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생각을 해봐도 이러한 말투는 상당히 정중한 말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C번 직접 의문문입니다. When will be here? 그분은 언제 여기 오실까요? 이것도 역시 아는 사이에 쓰는 말투고요. 간접 의문문의 표현을 한번 살펴볼까요? Could you tell me when he will be here? 그분이 언제 여기 오실 건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상당히 정중한 말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D번 Where can I wash my hands? 어디에서 손을 씻을 수 있죠? 이것은 살짝 말을 돌려서 부드럽게 화장실을 찾을 때 쓰는 표현인데요. 일반적으로 평어체로 쓰게 되면 이러한 표현을 쓸 수가 있지만 정중하게 표현하려면 여기 오른쪽처럼 간접 의문문을 써야만 합니다. 즉, Could you tell me where I can wash my hands? 어디에서 손을 씻을 수 있는지 좀 가르쳐 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상당히 정중한 말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번 What's your name? 이름이 뭐예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조금 나쁘게 표현하면 싸가지 없는 당돌한 질문이라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표현들은 회화처에서 바로 쓰면 상대방에게 신뢰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간접 의문문을 보니까 May I ask what your name is? 성함이 어찌 되시는지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느낌이 드는 그러한 말투임을 알 수가 있지요. 이처럼 간접 의문문은 직접 의문문에 비해서 훨씬 더 정중하고 공손하게 어떤 안내나 정보를 구할 때 쓰는 의문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의 두 문장들은 각각 무슨 뜻이며 서로 어떻게 다를까요? 큰 A의 A번 I know Mr. Brown, B번 I know who Mr. Brown is. 자, 이 두 문장은 얼핏 보면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그 말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른 걸까요? 여기 B번의 A도 보니까 Do you know him? 그 다음에 B번은 Do you know who he is? 이 말도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그 말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각각의 A 문장과 B 문장은 그냥 아무 것이나 마구 써도 되는 의미가 같은 말일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영어에서는 이렇게 문장의 형태가 다르면 그 속뜻이 틀림없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다못해 뉘앙스라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각 쌍의 문장들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위에 있는 I know Mr. Brown은 브라운 씨를 안다. 즉 나와 브라운 씨가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다. 그러니까 나는 브라운 씨와 아는 사이다라는 얘기이고요. 그러니까 내가 브라운 씨를 만나거나 브라운 씨가 나를 만나면 서로 인사하고 아는 척 하겠죠. 이러한 사이라는 얘기고, 이 B번은 I know who Mr. Brown is 하면은 나는 브라운 씨가 누구인지를 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트럼프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예, 누구인지 아시죠?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인 것은 아마 대부분의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아는 것은 바로 B번 같이 아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트럼프를 만나면 여러분은 트럼프가 누군지 알지만 트럼프는 여러분을 모르니까 여러분에게 아는 척하고 인사할까요? 하지 않게 되겠죠? 그러한 경우가 이 B번과 같은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 큰 B번의 A, B번 예문들도 다 같은 뜻이겠죠? 그래서 A번에 Do you know him? 이 소리는 야, 너 그 사람 아는 사람이니? 너 그 사람하고 아는 사이니?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런데 B번은 Do you know who he is? 하면은 너 그 사람이 누군지 아니?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군지 정체를 아느냐는 말이고, 이거는 그 사람과 알고 지내는 사이냐라는 말이기 때문에 이 각상은 결국 전혀 다른 뜻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C번에는 Do I know you? Don't I know you? 다음에 Do you know who I am? 이렇게 세 개가 나오는데 이렇게 세 가지는 또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여기서 보니까 Do I know you? 하면은 우리가 직역을 해보면 내가 당신을 압니까? 이렇게 되지만 사실 이 표현은 그 소리가 아니고요. 혹시 당신이 저를 아세요? 라는 말을 영어로는 이렇게 주어와 목적어를 바꿔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한테 아는 척을 해요.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 사람은 내 기억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Do I know you? 이렇게 말을 해서 혹시 저 아세요? 이렇게 물어볼 때 쓰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B번은 Don't I know you? 이 말은 언제 쓰는가 하면 상대방은 나를 아는 척을 안 하는데 나는 어쩐지 자꾸 낯이 익어요. 어디서 본 것 같아요. 그랬을 때 Don't I know you? 하면은 혹시 우리 전에 만난 적 없나요? 혹시 제가 아는 분 아닌가요?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A번과 B번은 서로 반대의 경우에 쓸 수 있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A의 Do I know you? 이 말은 나는 잘 모르겠는데 상대방이 아는 척을 했을 때 쓸 수 있는 말이고, B번의 Don't I know you? 이 표현은 나는 낯이 익은데 상대방은 나를 아는 척하지 않을 때 쓸 수 있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C번 Do you know who I am? 이 소리는 야,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뭔가 상대방이 자기를 잘 안 알아줄 때 쓸 수 있는 말이지요. 자기를 무시한다든지 자기가 좀 잘난 사람인데 그 정체를 몰라줄 때 그럴 때 쓰는 말입니다. 야,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라는 의미로 쓰는 말이 Do you know who I am?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의문사가 있을 경우에 간접 의문문 만드는 방법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의문사가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간접 의문문을 만들까요? 앞에서 본 예문들은 모두 의문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의 경우에는 어떻게 간접 의문문을 만들까요? 이런 경우에는 먼저 앞쪽에 Do you know? Would you tell me? Could you tell me? May I ask 중 하나를 붙이고 그 뒤에 명사절을 만드는 대표적인 접속사인 if나 whether, 즉 뭐뭐인지 어떤지,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뜻의 말입니다. 이러한 말들을 사용해서 접속사 if 또는 whether 플러스 주어 동사의 형태로 명사절을 만들어 붙임으로써 간접 의문문을 만들어 줍니다. 다음처럼요. A번 예문 볼까요? Is she an English teacher? 그 여자는 영어 선생님인가요? 라고 하는 의문사 없는 일반 의문문이지요. 이것을 가지고 이제 간접 의문문을 만든다면 앞에 Do you know? 그 다음에 Would you tell me? Could you tell me? May I ask? 중에 하나를 아무거나 붙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Do you know를 붙였어요. know가 타동사니까 이 뒤에 목적어가 와야 되는데 이 목적어 자리에 이 문장을 절로 만들어서 붙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문장에는 접속사가 없으니까 if나 whether 중에 하나의 접속사를 이렇게 붙인 다음에 이 원래 의문문이었던 문장을 접주동의 꼴로 절로 만들어 붙인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if 또는 whether를 붙이고 접주동이니까 she is를 쓰고 보어인 an English teacher를 붙였더니 Do you know if she's an English teacher? 당신은 그녀가 영어 선생님인지 아닌지 혹시 아시나요? 이렇게 이제 간접 의문문이 만들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B번 Has she got a Facebook ID? 그 여자는 Facebook ID가 있나요? have 동사를 썼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do you know를 앞에 붙이고 if 또는 whether를 붙인 다음에 문장을 서술문 형태, 즉 she has got a Facebook ID라고 붙였더니 do you know if she has got a Facebook ID? 너는 그녀가 페이스북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지를 알고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간접 의문문이 만들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C번 Can she help them? 그녀가 그들을 도울 수 있나요? 라고 하는 일반 의문문인데 이런 경우도 앞에다가 이렇게 Would you tell me? 붙였습니다. 붙이고 if나 whether를 붙인 다음에 뒤에다가 이 문장을 서술문의 형태로 붙여주었더니 She can help them이 됐죠. 그래서 Would you tell me if she can help them? 당신은 그녀가 그들을 도와줄 수 있을지 없을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간접 의문문이 만들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D번 Did she give her the ring? 그 남자가 그녀에게 그 반지를 주었나요? 라고 하는 의미의 일반 의문문입니다. 의문사가 없으니까 이것도 앞에다가 could you tell me 붙이고 다음에 if나 whether를 이렇게 붙인 다음에 이 문장을 어떻게 만든다고요? 이 문장을 서술문으로 만들어서 붙였습니다. 그래서 he gave her the ring 이렇게 붙였더니 could you tell me if he gave her the ring? 이라고 하는 간접 의문문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 남자가 그녀에게 그 반지를 주었는지 어땠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하는 간접 의문문이 만들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Did you love him? 당신은 그 남자를 사랑했나요? 라고 하는 일반 동사를 사용한 일반 의문문입니다. 자, 이 경우에도 앞에다 may I ask를 붙여가지고 다음에 접속사 if나 whether를 붙이고 이 문장을 서술문으로 펴서 붙였더니 May I ask if you loved him? 당신이 그를 사랑했는지 어땠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라고 하는 간접 의문문이 만들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반 의문문에 대한 5개의 강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간접 의문문을 공부했는데요. 이 간접 의문문은 앞에서 배웠던 다른 어떤 의문문보다도 더 어려우니까 이 부분은 여러 번 반복 학습을 해서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강의 들으신다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어 문장론 중 의문문 만드는 법에 대한 5번째 마지막 강의 잘 들으셨나요? 이 강좌는 총 5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의 4강의들을 듣지 않으셨다면 완벽한 학습을 위해서 앞편의 강의들도 모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강좌가 마음에 드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으로 제가 정기적으로 올릴 모든 강좌를 자동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모든 댓글을 읽습니다. 그러니 댓글도 꼭 달아주세요. 긴 시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강좌에서 또 뵙겠습니다.